예,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정전기와 콘덴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정전기 관련 용어에 대해서 얘기를 할게요. 대전, 방전 이런 게 있는데 대전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어, 오른쪽에 그림을 잠깐 보시면서 우리가 한번 봅시다. 자, 첫째 대전이라는 것은 뭐냐면 한 물체가 어떤 에너지에 의해서 양전하와 음전하로 분리되는 것.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미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 전자의 존재 이런 설명을 드렸지만은 어떤 원자 핵이 있으면 물질의 원자 핵이 있으면 원자 핵을 중심으로 가전자가 일정한 궤도를 가지고 돌고 있다. 거기에 어떤 에너지를 임팩트나 에너지를 받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가전자가 밖으로 튀어나와서 자유전자가 된다. 그것이 바로 전기의 원천이다. 그래서 어떤 물체가 에너지에 의해서 양전하와 음전하로 분리되는 것을 뭐라 한다? 대전이라 한다. 그러면 방전이 뭐냐? 대전된 물체를 접지를 해서, 접지는 뭡니까? 땅에다가 도선을 연결해서 전하를 잃어버리는 거. 그래서 평형 상태로 되는 거. 방전이라 그러죠. 그럼 정전유도는 뭐냐? 정전유도. 저 오른쪽 그림을 한번 보십시오. 정전유도를 얘기하는 것은 대전된 물체, 왼쪽이 대전된 물체로 가정합시다. 오른쪽은 대전이 안 된 물체였어요. B는. 근데 그것을 도체를 접근시키니까 이 B의 도체가 어떻게 된다고요? 플러스는 마이너스 쪽으로 가까워지려 하고, 왜? 플러스에 의한 전하에 의해서 영향을 받았으니까. 또 플러스 쪽은 저 먼 쪽으로 가고, 이래서 이게 되는 이 자체를 뭐라 하냐? 이 자체를 대전되는 현상을 정전유도라 그래요. 그러면 이런 현상이 좋은 경우도 있지만은 안 좋은 경우도 있다지. 그 오른쪽에 한번 보십시오. 오른쪽 그림 보시면은 이게 뭡니까? 통신선의 케이블이야, 케이블. 케이블에는 예를 들어 전력선이 가까이 지나가면 이것 때문에 정전유도 때문에 여기에 영향을 줄 수 있겠죠. 그래서 전기 통신선에 잡음을 일으킨다 이런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걸 막아줘야 된다. 그 막아주는 게 뭐냐? 바깥에 금속으로 씻어 절연을 해놨습니다. 절연을 해놨고 접지를 해놓으면은 이것이 결국은 정전 유도를 막는 역할을 한다. 이걸 뭐라 그래? 정전 차폐라. 다시 말하면 양물체 사이에 금속 철망으로 격리시켜 가지고 정전 유도 현상을 방지하는 것. 이걸 뭐란다? 정전 차폐란다. 이런 용어 정도는 여러분이 기억하고 계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쿨롱의 법칙 얘기하세요. 쿨롱의 법칙. 쿨롱의 법칙은 자, 오른쪽 그림을 보시면 어떻습니까? 뭐 플러스 Q가 있고 뭐 Q가 두 개가 있고 그 다음에 어떤 일정한 거리가 되면 F라는 힘으로 서로 밀어내고 또 뭐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으면 서로 끌어당기고 이런 그림을 그려놨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자, 예를 들면 여러분 우리가 이게 전기를 얘기하기 전에 혹시 만유인력 법칙을 얘기 들어봤었어요? 들어보셨죠? 충분히. 자, 우리가 사람이 지구가 둥글고 우주에 있잖아요. 그러면 사람이 어떤 위치에 있어도 사람이 밖으로 안 튀어나오고 안 떨어지고 그냥 있을 수 있는 게 뭡니까? 결국은 서로 지구의 중력에 의해서 끌어당기니까 사람이 떨어지 나가지 않는다. 그죠? 똑같아요. 그거를 천체로 얘기하면 뭡니까? 만유인력이라 그러죠. 그래서 그 만유인력의 힘은 F는 G에 R제곱분의 M1, M2. 만약에 두 개의 물체, 예를 들어서 태양과 지구가 있다면 태양과 지구의 질량의 곱에 비례하고 뭐를 잡아당기는 힘은 그 다음에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한다는 이런 식이 있습니다. 그 G는 뭐야? 만유인력 상수입니다. 그래서 그것과 똑같이 아무것도 없는 무중력 상태, 진공 상태를 합시다. 그런데다가 전하를 Q1, Q2라는 이런 전하를 두 개를 놨다고 가정을 합시다. 그렇게 놓으면은 이 두 개 사이에는 똑같이 아까 만유인력 법칙 같이 서로 힘이 발생한다. 이게 뭐냐? 쿨롱의 법칙이야. 쿨롱의 법칙이야. 그래서 그 공식은 어떻게 되냐? F는 4파이 입실론분의 1 R제곱분의 Q1, Q2. 이게 무슨 뜻입니까? 거꾸로 얘기하면 이것은 거리의 두 전하에 미치는 힘은 어떻게 됩니까? F는 Q1과 Q2 그러니까 전기량의 두 전하의 전기량의 곱에 비례하고 또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한다 그죠? 그 대신에 앞에 이 상수는 뭡니까? 4파이 입실분의 1은 아까 만유인력 상수처럼 하나의 상수다 이거지. 됐습니까? 그래서 입실론이라는 걸 처음 들으시죠? 입실론이라는 것은 우리말로 유전율이라고 하는데 유전율. 유전율이라는 것은
전하를 얼마나 잘 충전하느냐 이런 뜻입니다. 그런 뜻으로 여러분 유전율이라는 걸 이해하시면 됩니다. 입실론은 입실론 제로 곱하기 입실론 S로 나타나는데 입실론 제로는 뭐냐? 진공의 유전율을 입실론 제로라고 합니다. 입실론 S는 비유전율, 이거는 물질에 따라 달라지겠죠. 그래서 비유전율을 이렇게 곱해주면 그 자체의 어떤 물질의 유전율이 되겠습니다. 요 식은 꼭 기억을 하시고, 그 다음에 입실론 제로는 진공의 유전율 얼마냐? 진공의 유전율 8.8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2성 페라데이 퍼 미터다. 요 단위는 좀 이따가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어쨌든 요런 단위까지, 요 수치까지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수치를 주지 않고 질문을 많이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진공도 있는데 공기도 사실은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비유전율이 대체로 공기나 진공 이런 것은 어떻게 되느냐? 대략 1 정도 되고, 산화티탄이 100 정도로 굉장히 큽니다. 이것은 그 물질에 따라서 조금씩 다릅니다. 그렇게 여러분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진공이나 공기에서 유전율은 4파이 입실론 제로분의 1이 되겠죠. 왜? 비유전율 1이니까. 이것을 계산을 하면은 9 곱하기 10의 구성 R제곱은 Q1, Q2 뉴턴이 된다. 그래서 여러분 공식을 두 개 다 암기를 하고 계셔야 돼요. F는 4파이 입실론분의 1의 R제곱은 Q1, Q2다. 뉴턴이다. 이것을 알고 계시고, 만약에 진공이나 공기라는 얘기 나오면 그 대신에 9 곱하기 10의 구성, 물론 계산해도 되지만은 10의 구성의 R제곱은 Q1, Q2 뉴턴이다. 이것을 굉장히 많이 활용을 하실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전기장과 전위, 거기에 대해서, 자, 무슨 얘기를 하려면은, 자, 좀 전에 쿠노미 법칙을 얘기했죠. 쿠노미 법칙. 그래서 어떤 아무것도 없는 무중력 상태, 아무 힘도 없는, 아무 에너지도 없는 그런 세계에서 Q라는, 플러스 Q라는 전하를 Q나 전기량만큼의 전하가 있는 물질이 있다 하자. 물체가 있다 하자. 물체가 있다고 가정을 합시다. 가정하면 얘는 어딘가는 힘을 미치겠죠? 아까 얘기했잖아요. 힘을 반드시 미치게 되어 있으면 미치는데, 여기서부터 R만큼 떨어진 거리에다가 뭘 넣는다? 마이너스 Q나 플러스 Q를 넣는 게 아니고 1쿨om이 뭡니까? 단위 쿨om이죠. 단위 쿨om의 점전하를 딱 놔두는 거야. 그러면 여기에 뭐가 생기겠어요? 이 사이에는 힘이 생기겠죠? 그거를 뭐라냐? 전개의 세기라 합니다. 전개의 세기. 그래서 전개의 세기는 단위 전하당 받는 힘의 크기를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됐나요? 됐네. 그리고 원래는 이게 다른 뜻으로 또 설명을 하면 나중에 얘기가 되겠지만은 단위 길이당 전위 경도라고도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전개의 세기. 자, 그 다음에 이거는 뭐라 했습니까? 아까 아무것도 무중력 상태, 아무런 힘이 미치지 않는 상태에서 전하를 하나 놨다 그랬죠. 그 상황을 뭐라냐면 전장, 전기장, 전장, 전개 이렇게 얘기를 할 겁니다. 그래서 보통 얘기 놓으면 전기장으로 얘기 놓을 때 있고, 전장으로 얘기를 놓을 때 있고, 전개라고 놓을 때 있는데, 저는 전개라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개는 무슨 뜻입니까? 전기력이 작용하는 공간. 뭐가? Q라는 전하가 있어가지고 얘가 다른 데 영향을 미친다. 전기적으로. 그래서 전기력이 작용하는 공간을 전기장 또는 전개라고 얘기하겠습니다. 그래서 뭡니까? 전기장의 세기, 전기장의 세기 또는 전개의 세기를 기호는 E. 단위는 뭐라고요? 단위 전하당 받는 힘의 크기지. 뉴턴 퍼 쿠롬으로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른 단위로 또 얘기하면, 아까 뭐라고 했어요? 단위 전하당 받는 힘의 크기를 다시 말하면 단위 길이당 전위, 다시 말하면 전위 경도로 표시할 수도 있다 그랬죠. 그래서 볼트 퍼 메타로, 실제로는 볼트 퍼 메타로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전개의 세기는 기호는 E고 원래 뜻은 뉴턴 퍼 쿠롬이고 이것을 볼트 퍼 메타로도 표시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것을 식으로 나타내면 E는 4파이 입실론분의 1에 R제곱분의 Q1, Q2인데 Q1, Q2를 뭡니까? 1로 나왔죠? 그래서 R제곱분의 Q, 단위는 볼트 퍼 메타.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쿠롬의 법칙 F는 뭐야? 4파이 R제곱분의 Q, 입실론분의 1, R제곱분의 Q1, Q2죠. 그리고 Q2가 1이니까 만약에 F하고 E하고 이 관계를 얘기한다면 Q라는
전기량을 더 곱해주면 되겠어요. 그래서 F는 QE의 식으로 된다는 까지 같이 기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전기력선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전기력선. 자, 전기력선은 오른쪽에 그림을 보십시오. 전기력선 표시를 쭉 해놨는데 결국은 전기력선이라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전기장에는 전개의 힘이 그러니까 전하에 의해서 힘이 발생하는데 그걸 전기장이라 하는데 그게 눈에 보이지 않는다. 그럼 전개의 세기가 얼마나 센 건지 안 보이니까 이것을 눈에 보이는 것으로 우리가 가정을 하고 선을 껐습니다. 선을 끄는데 그것을 뭐라냐면 전기력선이라 그래요. 그래서 전기력선의 성질은 항상 양전하에서 나와서 음전하로 들어간다. 자, 두 전기력선은 교차하지 않는다. 저선 방향은 해당 지점의 전개의 방향과 일치한다. 또 전기력선은 등전임과 항상 직각으로 교차한다. 전기력선의 밀도는 밀도가 세면은 전개의 세기가 세다는 얘기지. 전개의 세기가 비례한다. 전기력선은 도체 표면에 수직으로 입사한다. 그리고 도체 내부에는 존재하지 않는다. 이것이 전기력선 성질인데 이것은 그냥 암기를 하시려고 하지 말고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여러분이 기억하시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제 교재에는 이미 필기가 다 돼 있습니다. 자, 그럼 전기력선의 수는 어떻게 되느냐? 전기력선 그 개수가 많으면 전개의 세기가 셀 거고 개수가 작으면 전개의 세기가 약할 거고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그걸 어떻게 하냐? 그러면 결국 전기력선의 수는 4파이 입실론분의 1의 R 제곱분의 Q. 왜? 전개의 세기와 같으니까 그걸 그 단위 전하니까 거기다가 뭘 합니까? 4파이 R 제곱을 곱해주면 된다. 뭘? 9의 표면적이 4파이 R 제곱이죠. 그래서 이걸 계산을 하면은 4파이 R 제곱 분자 분모로 없어지면 입실론분의 Q개가 된다. 그래서 전기력선 수는 몇 개라고? 입실론분의 Q개. 진공에서는 입실론 제로분의 Q개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겁니다. 여기까지 됐나요? 네. 그 다음에 전속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전속이라는 것은 아까는 전기력선을 어떻게 정의를 했습니까? 전기력선은 몇 개를 자 어떤 입실론이라는 매질이 있을 때 그 매질에는 전기력선의 수가 입실론분의 Q개가 전기력선이 나온다고 가정을 했죠. 우리가. 그러나 전속이라는 것은 Q 쿠롬의 전하에서는 Q개의 역선이 나온다. 전속이 나온다. 그 가정을 합니다. 이것은 또 전기력선과 다른 개념입니다. 그래서 전속은 퍼사이라고 하는데 보통 그냥 Q라고도 얘기합니다. Q고 단위는 쿨롬이다. 왜? Q라는 전기량에서는 Q개의 전속이 나온다고 가정했으니까 결국은 단위는 똑같단 말이지. 전속. 그래서 전속에 대해서는 잘 쓰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전속 밀도가 뭐냐? 전속 밀도는 뭐야? 단위 면적당 전속선의 수죠. 그러니까 4파이 R제곱 구전화, 점전화를 하면은 4파이 R제곱분의 사방으로 퍼질 테니까 R제곱분의 Q로 표시될 겁니다. 그럼 4파이 R제곱 Q는 어떻게 됩니까? Q는 결국은 4파이 E가 4파이 입실론 R제곱분의 Q니까 결국은 뭐예요? 입실론을 곱해주고 E에다가 입실론을 곱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D는 입실론 E의 형태로 나타날 수 있다. 그래서 단위는 쿨롬 퍼 메타 제곱이에요. 단위 면적당 전기량이다. 됐나요? 그래서 요 식도 반드시 같이 기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전위. 전위라는 것은 처음에 제가 그 얘기했어요. 전위 얘기할 때 한 점에서 전하가 갖는 위치 에너지를 얘기를 하는데 무슨 얘기냐 하면은 자, 여기에 오른쪽 그림을 보십시오. 오른쪽 그림에 어떤 Q라는 전하가 있다고 가정을 합시다. 여기서 무한대로 멀리 어떤 한 점전하가 있다고 가정을 하면 얘가 전개의 세기가 영향을 미치겠어요? 안 미치겠어요? 없기 제로가 되겠지. 그것을 서서히 끌고 와서 어디까지? R이라는 점까지 우리가 끌고 온다고 생각합시다. 그러려면 뭡니까? 그만한 에너지가 들어가겠죠. 그걸 전위라고 얘기합니다. 전위. 그래서 그걸 무슨 얘기냐? 그 식으로 말하면은 여러분 보십시오. V는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R까지 끌고 하는데 EDR 끌고 오는데 전개의 세기를 E를 끌고 오는데 들어가는 에너지다 이거지. 이해됐나요? 그게 EDR. 그래서 이것을 적분 기호인데 적분을 하게 되면 결국적으로 4파이 입실론 R분의 Q가 된다.
이건 뭡니까? 결국 얘기해서 전개의 식에다가 R 제곱 대신에 R을 집어넣은 거죠. 왜? 적분을 하면 R이 하나 줄어들게 돼요. 단위가 줄어들게 돼요. 그런 식으로 계산이 됩니다. 그래서 V는 4파이 입실론 R분의 Q가 전위를 표시하는 식이 되겠습니다. 원래는 R은 Q분의 W죠. 그때 그 뜻은, V는 Q분의 W죠. 그 뜻도 있고, 결국은 이것을 분석을 하면 이런 뜻이 된다. 그래서 이게 전기의 위치 에너지라는 말로 우리가 대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 전위차는 뭐냐? 만약에 A와 B가 R1, R2, Q에서 R1, R2만 좀 떨어졌다 그러면 결국 VA는 4파이 입실론 R1분의 Q고 VB는 4파이 입실론 R2분의 Q니까 그 차를 내면 VAB. 자, 전위차라는 것은 VAB라는 것은 B에서 A까지의 차입니다. B를 기준으로 A까지의 차입니다. A가 더 항상 높겠죠. 이런 식으로 표시하게끔 우리가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VAB는 VA-VB의 뜻이다. 그렇게 여러분은 기억하고 계시고, 그러면 이 식은 나타내면 어떻게 됩니까? 4파이 입실론분의 Q에 R1분의 1 하려고 R1분의 1 마이너스 R2분의 1의 형태로 나타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가장 중요한 건 순서대로 여러분이 기억을 하고 계시면 된다. 일단 쿠롱의 법칙은 뭡니까? 쿠롱의 F는 4파이 입실론분의 1에 R제곱분의 Q1, Q2 뉴턴이고, 그 다음에 전개의식이 E는 뭡니까? 4파이 입실론분의 1에 R제곱분의 Q고, 전위는 4파이 입실론 R분의 Q라는 거, 이렇게 기억을 하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정전 용량에 대해서 얘기를 할게요. 정전 용량은 커패시턴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단위는 기호는 C고 단위는 페라드인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실험을 쭉 해보니까 어떤 매체에 충전되는 전기량 Q는 뭐에 비례하더라? 전압의 크기를 비례하더라. 전압의 크기. 전압이 크면 충전이 많이 되고, 전압이 작게 되면 전압과 충전이 작게 되더라. 그게 결국 뭡니까? Q와 V는 비례하더라. 그것을 나타낸 식을 Q는 CV로 표시를 하자. 그걸 C라고 하자. 그 C가 뭐냐? 하나의 비례상수죠. 예를 들어 Y는 2X처럼 2가 비례상수죠. 그런 식으로 비례상수로서 역할을 생각하면, 그럼 C라는 건 뭡니까? V분의 Q로 표시할 수 있을 거다. 이것을 뭐라 하냐? 정전 용량이라 하자. 그걸 V분의 Q라고 하고 단위는 페라드라고 하자. 이렇게 정한 겁니다. 그래서 이 식은 반드시 기억하고 활용할 수 있으시기 바랍니다. 정전 에너지는 어떻게 되나? 실제로 어떤 이걸 콘덴서를 합시다. 콘덴서에 충전되는 정전 에너지는 얼마 되냐? 계산을 해보니까 2분의 1 CV 제곱으로 되더라. 이것을 Q는 CV니까 2분의 1 QV라도 표시할 수 있고, 2분의 1 C분의 Q 제곱으로도 표시할 수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단위 최적장 정전 에너지는 이것도 필요하겠죠. 그거는 2분의 1 이필론 E 제곱의 형태로 나타나고, D는 이필론 E니까 결국 이거는 2분의 1 DE로도 표시하고, 또는 2분의 1 이필론분의 D 제곱의 줄 퍼 메타 삼성으로 표시한다. 그래서 여러분 꼭 기억을 하실 것은, 단위 최적장 정전 에너지 따블 제로는 2분의 1 이필론 E 제곱의 형태로 나타난다는 걸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단위 면적당 정전 흡인력 얼마나 끌어당기냐, 그것도 중요하겠죠, 설계하는데. 그래서 F0라고 하면 이것도 똑같은 식으로 F0는 2분의 1 입실론 E 제곱으로 되는데, E는 뭡니까? E는 D분의 V로 표시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나중에 평판 콘덴서의 전기의 시기와 전압과의 관계, 전위의 관계를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은 여러분, 전기의 시기는 4파이 입실론 R 제곱분의 Q죠. 근데 전위는 어떻게 됩니까? 4파이 입실론 R분의 Q죠. 그래서 거의 D만큼, 간격만큼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렇게 여러분이 기억을 하시면 쉬울 겁니다. 그래서 E는 D분의 V라는 것도 같이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뉴턴 메타 제곱으로 단위가 이렇게 된다는 것까지 같이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또 넘어갈게요. 자, 오른쪽에 그림을 보면 평형판 도체의 정전 용량을 해갖고 그림을 그려놨습니다. 위에 보면 평판 도체가 두 개, 아래 위로 두 개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다가 전압을 걸어주면 그 평형판 도체의 면적을 A라 하고, 그 다음에 평판 도체 사이의 간격을 D라고 하면은 C는 어떤
결과 나오면 C는 원래 V분의 Q죠. 그죠? V분의 Q인데 이것을 계산을 해보면은 입실론 D분의 A의 형태가 나오더라. 입실론은 뭡니까? 이 안에 유전체의 유전율 얘기입니다. 입실론 D분의 A. 그 얘기는 뭐냐? 아, 이런 평판 도체, 평판 콘덴사, 평행판 콘덴사입니다. 평판 콘덴사에서 전하가 얼마나 충전되는지 정전 용량을, 콘덴사의 용량을 알아보면은 어떻게 된다고요? 유전율에 비례하고, 유전율이 뭡니까? 유전율이 유전체가 얼마나 전하를 잘 충전할 수 있느냐죠. 그런 뜻으로 유전율 비례하고. 또 뭡니까? 유전율이 크면 전하를 많이 충전하겠죠. 그 다음에 A는 뭡니까? 단면적이 크면 클수록 전하를 많이 충전하고. 또 뭡니까? D는 뭡니까? 간격이 좁으면 좁을수록 전하를 많이 충전한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 핸드폰에 있는 충전기 있죠? 배터리는 어떻습니까? 항상 넓으면 넓을수록, 면적이 넓으면 넓을수록 전하를 충전 많이 할 것이고, 또 유전율이 좋으면 좋을수록 충전 많이 할 것이고, 또 극판 간격이 좁으면 좁을수록 많이 할 것입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하이 퀄리티 기술이죠. 지금 핸드폰에서 계속 경쟁이 되고 있는 것이 말로써 표시한 것보다 이것을 식으로 표시한 것이 C는 입실론 D분의 A. 이것을 위해서 여러 사람들이 각국에서 노력을 하고 있다는 걸 여러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콘덴서의 종류는 참고로 보면 고정 콘덴서가 있습니다. 고정된 콘덴서, 용량이 정해진 거. 그 전해 콘덴서의 대표적인 알루미늄 콘덴서, 탄탈 콘덴서가 있고, 그 다음에 세라믹 콘덴서, 마일러 콘덴서, 마이카 콘덴서 이런 것 등등이 있고, 가변 콘덴서로는 바리콘, 트리머 콘덴서 등이 있습니다. 여기 내용에 대해서는 간단하게 다음 교재에 있으니까 설명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콘덴서의 접속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콘덴서의 접속. 콘덴서의 접속에서 직렬 접속이 있고 병렬 접속이 있는데 마찬가지입니다. 저항의 접속처럼 직렬 접속을 보면은 자 보십시다. 여러분 콘덴서의 접속을 할 때는 항상 저항의 접속과 반대 개념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기본식은 뭡니까? Q는 CV입니다. 이걸 가지고 계산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콘덴서를 직렬로 접속했다고 오른쪽 그림 보십시오. 직렬을 접속했다. 접속하면은 뭐가 됩니까? Q1, C1, C2, C3가 이렇게 직렬로 접속되어 있다고 가정을 합시다. 평판콘덴 접속이 되어 있고 전압을 걸면은 일단 어떤 상황이든 잘 모르겠지만은 결국은 전하가 충전되면 전류가 흘러야 되겠죠. 그죠? 그럼 어느 순간에 흐르는 전류 양은 같아요, 달라요? 같겠죠. 같다는 얘기는 I는 T분의 Q로서 단위 시간에 흐르는 전류가 같다는 얘기는 전기량이 같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 얘기는 뭐냐면은 C1이나 C2나 C3나 뭐가 같다고요? Q가 같다는 얘기입니다. 동일하다는 얘기. 어떤 식으로? 플러스 Q, 마이너스 Q, 플러스 Q, 마이너스 Q, 플러스 Q, 마이너스 Q. 이런 식으로 전하가 충전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항상 뭐가 동일하다고? 예, Q가 동일하다. 저항의 직렬에서 전류가 동일한 것처럼. 그러면은 여기서 전압을 걸면 C1에 걸리는 전압 강화, C2에 걸리는 전압 강화, C3에 걸리는 전압 강화는 그의 합은 전체 전압과 같다는 게 그 논리가 저항에서 마찬가지로 성립할 겁니다. 그럼 V1은 어떻게 됩니까? Q는 CV를 이용하면 V는 C분의 Q를 이용하면 V1은 C1분의 Q, V2는 C2분의 Q, V3는 C3분의 Q로 해서 Q를 밖으로 빼면 C1분의 1 더하기 C2분의 1, C3분의 1이다. 결국은 이게 무슨 얘기냐면 C0분의 1은 C0를 합성 컨덕턴스라고 얘기를 하면은 C1분의 1 더하기 C2분의 1 더하기 C3분의 1로 표시할 수 있을 거다. 다시 말하면 C0는 C1분의 1 더하기 C2분의 1 더하기 C3분의 1분의 1로 표시를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것을 두 개의 콘덴서에서 전압 분배를 한번 보십시다. 보시면은 자 지금 현재 상태에서 전압은 어떻게 분배돼요? V는 C분의 Q로 하면 되겠죠? C분의 Q로 하면 자 Q가 일정하면 V와 C는 서로 반비례한다 그죠? V는 V1 플러스 V2다. 자 이게 이미 얘기했습니다. 저항에서 똑같은 저항의 병렬과 똑같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C1과 C2는 전압을 서로 반비례해서 가져간다 그죠? 반비례해서 가져간다는 얘기는 예를 들어서 C1이 10V를 가지고 계산해 봅시다. 얘기해 봅시다. C1이 6F되고
C2가 4페라드라면 자 C1은 얼마 가져간다? 10대 4를 가져가고 있고 C2는 10대 6을 가져갈 거예요. 그걸 식으로 표시한 것이 V1은 C1 플러스 C2분의 C2V, V2는 C1 플러스 C2분의 C1V로 표시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최소한 두 개의 식에 대한 이 결과는 반드시 기억하고 계시기 바랍니다. 자, 병렬 접속합시다. 병렬 접속. 자, 병렬 접속 오른쪽 그림을 먼저 보시면은 병렬 접속 해놨죠? 병렬 접속하면은 자, 여기에 병렬 접속하면 어떻든 이거는 뭡니까? 저항을 병렬 접속하다. 콘덴서를 병렬 접속한다. 자, 봅시다. 병렬 접속하든 결국은 걸리는 전압은 동일할 것이다. 됐습니까? 전압 동일. 그러면은 여기에 흐르는 전류가 각각 저항에 흐르는 전류가 다르듯이 여기에 걸리는 충전되는 저항의 크기는 달라질 것이라는 거예요. 왜? Q는 CV니까 C는 V분의 Q니까 같은 결국은 C는 전압이 일정하면 Q에 비례해서 비례한다는 거지. 그러면 C가 크면은 충전을 많이 하고 C가 작으면은 충전을 작게 한다는 뜻입니다. 그 식을 보시면. 그래서 병렬 접속을 한다면은 결국 어떻게 되냐? 총 전하는 전기량은 Q는 Q1 더하기 Q2 더하기 Q3로 이것은 전류 흐름과 같은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Q1은 C1V, Q2는 C2V, Q3는 C3V로 해서 결국은 V를 묶어내면 C1 플러스 C2분의 C3V로 표시를 할 수 있을 거다. 그래서 합성 정전 용량을 C0라고 얘기한다면 C1 플러스 C2 플러스 C3로 표시할 것이다. 그러면 병렬로 콘덴사를 연결을 많이 하면 할수록 뭐 어떻게 됩니까? 정전 용량은 커진다. 전하를 많이 충전할 수 있다는 얘기죠. 예, 그런 뜻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두 개의 콘덴서에서 전하 분배를 한번 봅시다. 그럼 Q는 CV 보면 자, CV 보면 어떻게 됩니까? Q하고 C는 어떻게 돼요? 전압이 일정할 때 Q하고 C는 항상 비례하죠. 그래서 Q는 Q1 플러스 Q2라는 개념을 가지고 해보면 비례한다는 얘기는 뭡니까? 자, 만약에 총 전기량이 10이라면 10쿠롬이라면 C1을 6콘덴서 6페라드, C2를 4페라드라고 하면 결국 6대 4로 가져가겠죠. 그래서 C1은 C1 플러스 C2분의 C1Q, Q2는 C1 플러스 C2분의 C2Q로 전하를 분배할 것이라는 걸 여러분이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두 개의 콘덴서의 전하 분배도 반드시 여러분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정도로 하면은 콘덴서의 전체에 대해서 중요한 것은 다 얘기가 되었으리라 봅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자기의 성질과 자기장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수고하셨어요.